안녕하세요. 비바이바 윤창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볼 거예요. 자, 구나 절은 여러 개의 단어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어의 모임.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고, 이 전체가 바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의 품사 역할도 결국 전체 문장 구조에서의 위치, 즉 자리를 가지고서 그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당 품사에 맞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의 덩어리 역할하는 이 단어의 모임 안에 주어 수로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그러한 형태가 없으면 구라고 했고, 그러한 형태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한 덩어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자, 1번에 The building on the hill is hospita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the building, 첫머리 명사니까 바로 처음 나오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on the hill 하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명사의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말인 거죠. 명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수식 혹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품사의 용어들이 자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간단하게 품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나중에 좀 더 세부적인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가볍게요. 가볍게. 자, 품사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명사인 거예요. 명사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명사라는 것은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즉 자리를 봤을 때는 문장에서 바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놈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문장에서 그 자리를 보고 그 품사가 뭐냐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명사다라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형용사라는 품사예요. 형용사는 방금 얘기한 대로 명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사에 대한 수식을 해주거나 명사가 어떠하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 항상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가 딱 보였을 때 명사의 앞에 있는 말 혹은 명사의 뒤에 있는 말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의 앞 혹은 뒤에 놓여서 명사와 관련한 수식 설명을 하는 이런 말이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본 품사로 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adverb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verb, 동사에 add,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부사라는 것은 가장 기본 역할이 동사를 수식하는 말인 겁니다. 동사를 수식 설명하는 것이 부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사가 있을 때 그 부사를 다른 부사가 와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문장을 수식하게 되는 말을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달린다 했을 때, 자, 빨리 달린다 할 때 빨리라는 말이 붙으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녀는 예쁘다라는 형용사, 그죠? 예쁘다. 형용사에 대해서 매우 예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말, 바로 부사로 이해한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사. 자, 지난번에 그는 영어를 매우 잘 말할 수 있다. 잘도 부사였는데 매우 잘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매우 역시 부사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 자, 그는 어떻게 할까요? 불행하게도 그는 기차를 놓쳤다. 뭐 이런 정도. 그랬을 때 이제 불행하게도 그가 놓쳤다 기차를 하는 문장을 수식하면서 앞 문장 전체에서 이렇게 걸려있는 부사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이렇게 그냥 빠르고 가볍게 그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해요. 좀 더 상세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분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사 결국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문장 이런 것들을 수식하는 말들이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은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 빼고 수식을 하게 되는 말이 바로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명사 수식하는 건 뭔데? 명사 수식하는 것은 바로 형용사였다라고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 명사 빼고 수식하는 것은 부사다. 알았죠? 그래서 수식어구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 명사 이외의 말을 수식하는 건 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1번 문장으로 다시 와서요. 자, 이 on the hill이라는 이 전사와 명사가 만난 이 형태의 덩어리가 명사의 뒤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놓여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구나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건물은 하고 어떤 건물이냐?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다? 뭐다? 병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hildren, 아이들이 are flying kites, 연을 날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는 상황에서 on the hill 하고 역시 전치사명사의 전명구가 있네요. 자, 이때 on the hill은 바로 언덕 위에서 날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부사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사 빼고 다른 분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다.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구나. 그죠? 자, 언덕 위에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카이트 수식이 아니죠. 언덕 위에 연을 날리는 게 아니죠. 연을 날리는데 언덕 위에서 날리고 있다 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바로 전치사는 명사와 더불어서 수식어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식어구의 대표는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있었던 것이고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명사 수식할 때가 형용사구나. 그 다음에 명사 이외의 말을 수식할 때가 부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둡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똑같은 on the hill인데 위에서는 형용사, 그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쓰이고 있으니까 구라고 부르는 것인 거죠. 각각 형용사구, 부사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